안녕하세요. 맥키네지 투자클럽입니다. HLB 계열사죠. HLB 글로벌의 종속회사 HLB 사이언스의 3자 배정 유상증자 소식이 공시에 좀 나왔죠. 그리고 HLB 생명과학의 물적 분할 관련되는 공시도 나왔습니다. 자, 오늘 항서제약도 이제 1.74% 상승하면서 금요일에서 이틀 연속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공시 관련되는 부분 바로 좀 살펴보면요. HLB 사이언스. 이제 HLB 사이언스는 이제 과거에 이제 단디 바이오 사이언스라 보시면 되겠죠. 이제 코넥스에 있는데 이 부분도 이제 코스닥 상장 관련되는 이슈가 이제 내년부터 좀 나올 회사라고 보여주기 때문에 HLB 글로벌 입장에서도 호재가 이제 있는 어떤 부분이죠. 여기에 유상증자 결정입니다. 보통 이제 유상증자 결정하면 딱 두 가지 형태로 주가가 반영을 하죠. 이 주주 배정의 일반 공모 형식의 대규모 이제 유상이 나오게 되면 보통 이제 빠지게 됩니다. 최근에 이제 유상증자 대규모로 이제 결정해서 빠지는 종목들이 개별주에서 나오고 반대로 올라가는 어떤 종목도 있는데요. 이제 유상증자라고 하더라도 3자 배정의 어떤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호재로 일단 반영이 되죠. 왜냐하면 이 3자 배정이 되게 되면 1년간 락업으로 주식이 배정받은 물량 자체가 시장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3자 배정 관련되는 부분들은 일단 나쁘지 않은 어떤 이제 자금 조달인데요. 근데 이제 자금 조달의 목적도 반드시 보셔야 되겠죠. 신주가 이제 한 300만 주 넘게 들어가는데 정자전에 이제 1200만 주 있었기 때문에 300만 주 같으면 뭐 이렇게 작은 물량은 아니죠. 근데 이제 자금 조달이 뭐 시설 자금이라든지 영업 양수 자금이라든지 이런 자금이 아니라 운영 자금입니다. 그래서 운영 자금으로 한 60억대 정도 자금인데요. 뭐 채무 상환이라든지 타법인 정권 취득 자금 이런 어떤 M&A라든지 뭐 재무 구조를 개선한다든지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운영 자금은 말 그대로 이제 뭐 임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적 그 사람들한테 이제 급여도 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뭐 들어가는 어떤 뭐 형태다. 목적 자체는 뭐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합니다만 이 정자의 방식 자체가 이제 3자 배정으로 자금이 이제 지원되는 어떤 흐름이죠. 그래서 납입일이 이제 9월 26일이고요. 이제 이 사회는 오늘 결정이 되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HLB 글로벌도 그렇고 HLB 생명과학도 시간의 흐름은 이제 소폭 좀 오르는 어떤 흐름으로 이제 연결이 되었거든요. 자, 3자 배정 관련되는 부분에서 근데 이제 HLB 글로벌이 이제 이 그 사이언스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최대 주주인 글로벌의 특수 관계자인 이 HLB 생명과학이 지원합니다. 그래서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 시기 등을 고려해서 이렇게 선정을 했다. HLB 이제 뭐 그룹 안에서는 결사끼리 이제 이런 뭐 유종이라든지 자금 지원 관련되는 부분을 이번에 뭐 처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뭐 이런 형태로 HLB 에코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연구개발뿐만 아니라 상호 간의 어떤 지원, 지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계속 해나가고 있는데, 1년간 보호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HLB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이제 윤종선 대표자가 돼 있죠. 원래 이제 이 개발자였던 이제 박영민 대표도 이제 뭐 각자 대표 형태로 돼 있고요. 본래 이제 이 윤정선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양곤 회장이 이 바이오를 하기 전에 이제 본래 이제 하이셀이 있었죠. 하이셀. 지금도 있습니다. 이름이 좀 바뀌어 있는데 하이셀 쪽에 이제 이 윤정선 대표가 과거에 있다가 이제 좀 한참 있다가 이제 그 HLB 쪽으로 또 합류를 했어요. 그래서 이분하고 이제 뭐 박영민 대표하고 이제 각자 대표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HLB 사이언스의 코스닥 상장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전략적인 뭐 이야기가 있다 이런 어떤 기사들은 좀 나온 바가 있는데 뭐 이런 차원에서 유중 관련되는 이제 공시가 나왔고
생명과학은 또 회사 분할 결정 관련되는 내용의 공시가 있는데 내용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HLB가 본래 이제 그 조선사업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여기도 분할하면서 보통 이제 물적 분할하게 되면 시장에서는 악재로 보통 받아들이는데 HLB가 이제 조선사업부를 그 분할하면서 비상장 형태로 이제 놔두고 이 바이오 관련되는 부분을 주력으로 해서 이제 존속을 시켰거든요. 이제 그런 어떤 의미 자체가 이제 진정한 어떤 바이오 회사로 확실하게 이제 이런 물적 분할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제 바이오 회사로의 어떤 거듭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하는 어떤 차원인데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 분할 존속 회사가 HLB 생명과학 주식회사고요. 분할 신설 회사가 이제 HLB 솔루션 주식회사의 그 에너지입니다. 본래 이제 HLB 쪽으로 오기 전에 이제 에너지 솔루션이었죠. 이름 자체가. 그래서 본래 있던 어떤 사업부가 이제 분할 신설되면서 이 부분은 또 비상장으로 가요. 그러니까 물적 분할했을 때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HLB가 조선 사업 부분들을 이제 물적 분할하면서 했던 거 마찬가지로 HLB 생명과학도 이제 그런 어떤 방법으로 지금 이제 진행한다. 그렇게 이와 같이 사업구조재편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기업가치 시장에는 그러니까 이제 바이오 관련되는 부분들만 이제 주로 있으니까 그럼 주주가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훨씬 더 선명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분할 관련되는 이야기 뭐 기타 내용들보다는 앞서서 이제 HLB가 이런 어떤 가정을 했기 때문에 생명과학도 동일한 어떤 형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분할해서 설립되는 HLB 솔루션 여기는 이제 에너지 관련되는 부분 보통 이제 에스코라고 하죠. 그러니까 에너지 뭐 절감하기 위해서 한참 좀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뭐 신재생 에너지 뭐 이런 회사들이 이제 에스코 관련되는 부분하고도 연결돼 있었던 부분인데요. 자, HLB 쪽으로 넘어오면서 지금까지 같이 좀 있었습니다만 이제 좀 구조 조정을 좀 정리를 좀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기타 내용들이 계속 이제 공시 내용에는 나와 있습니다만 13번, 14, 15 정도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분할회사 이제 남는 것은 바이오 메디케어 의료기기, 의료용품 뭐 이런 것들을 주력 사업으로 뭐 하는 부분이 남는 거고요. 그래서 물적 분할 추진에 대해서 이제 검토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제 분할 신설 지분의 100%를 보유해서 분할을 통해서 경영임을 분산하고 이제 경쟁력을 각사의 어떤 경쟁력을 제고해서 기업 가치, 주주 가치를 정대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분할 신설회사, 그러니까 에너지 솔루션 관련되는 부분 비상장을 유지해서 주주 가치, 뭐 희석은 근원적으로 뭐 차단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공시 내용이 좀 있어서 좀 살펴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항서제약은 이제 금요일이어서 오늘도 좀 양봉으로 진행하면서 차츰차츰 이제 7월 말부터 있었던 이 부패 관련되는 부분에서 어떤 악재들을 나름 이제 37 위안까지 떨어졌다가 이 저점 대비해 가지고는 한 20% 가까이 좀 올라왔죠. 아직 이제 올해의 고점 때 이제 50 위안까지는 아직 못 올라갔습니다만 이 지난달에 밑꼬리 이번 달에는 밑꼬리 양봉으로 일단 긍정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항서제약과 이제 HLB 주가가 같이 이제 연동하든지 아니면 한쪽이 확실하게 올라가든지 이렇게 해야 이제 투심에는 굉장히 이제 이런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뭐 볼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오늘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지금 보면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 공매도 비중 자체는 지금 줄어 있습니다. 공매도가 뭐 없어지고 뭐 그러진 않는데요. 지금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주가가 좀 긍정적인 부분들은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요일하고 비슷하고 한참 나올 때보다는 좀 줄었습니다만 공매도 비중 자체도 지금 보시면 훨씬 지금 많이 좀 줄어 있는 모습이죠. 장중에 보면. 근데 이제 공매도 잔고 관련되는 부분 아직 이제 14일 기준이니까 이 부분이 이제 다시 이제 뭐 800만 주대 밑으로 내려가서 이 흐름들이 좀 나오면서 이 대차 관련되는 부분들도 그
체결보다는 상한이 좀 많아지는 어떤 흐름들이 계속 쌓여야 이 수급의 부분들이 좀 풀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상한이 조금 이제 체결보다 좀 많았던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차트를 통해서 이제 마무리 좀 해드리면 HLB 같은 경우에는 뭐 보시면 뭐 분봉상에는 아침에 이제 32,750원대까지 올라가고 제가 32,000원을 좀 지켜주면 좋겠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제 31,000원대를 지지받아서 움직이는 흐름을 나왔다라고 하면 이제 이번 주에는 32,000원대가 좀 지지를 해주면서 장중에 이제 뭐 33,000원, 34,000원, 35,000원대의 어떤 도전 시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뭐 가장 중요하겠죠. 자, 시간에 50분 정도 빠져서 그래도 이제 32,000원 좀 지켰고요. 이제 수급상에서 보시게 되면 프로그램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제 마이너스 형태, 그 다음 외국인들 좀 팔고, 근데 이제 기관들이 이제 5거래일 연속으로 일단 매수를 해주면서, 개인들은 또 지난주에 좀 올라오니까 좀 제법 좀 팔았어요. 예. 자, 우리 뭐 카톡반 회원님들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항상 뭐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HLB 주가는 항상 떨어졌을 때, 잡아주면, 뭐 박스권 매매든 추세 매매든 좀 먹을 수 있다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요 구간이죠. 요 구간이고 이번에도 지금 한 두세 달 정도 지금 밑단에 있는데, 이 고점에 자기 평균 단가가 있는 분들도 이렇게 지금 저점 구간에서는 반드시 좀 이제 추가 어떤 매수를 해서 대응을 좀 하는 것이 좋다, 이런 것들을 카톡방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제 9월 달에는 이제 바닥권에서 좀 탈출하면서 좀 올라온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주가가 올라갈 때 HLB는 사실 좀 단기도 잘 안 맞고 차트 매매도 잘 안 맞습니다. 이제 한 4년 정도 제가 한번 우리 회원님들하고 해보니까 밑에서 샀을 때만 이제 수익을 주는 어떤 흐름들을 주죠. 그리고 추세로 가기보다는 박스권 흐름으로 이제 몇 년 동안 왔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 부분을 바뀐다는 게 이제 진양군 회장이 뭐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직 8개월 정도 남았으니까 이 흐름을 가기 위해서는 본격적으로는 이제 35,000원대, 이 4만원대 흐름을 어떤 식으로 거래량이 들어가면서 간통하느냐, 여기에 이제 좀 차트상으로 좀 달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이 깨지지 않으면서 32,000원대 지지가 나오면서 단기적으로는 이제 이 35,000원대, 34,000원대, 33,000원대 이 흐름들을 어떤 식으로 이제 간통해 내느냐가 일단 중요하니까 이 부분들을 이번 주에 관심 포인트로 삼으시면서 흐름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